자, 네, 다 끝났어요. 금방 하면 됩니다. 양도세 부과징수인데 그냥 양도세 부과징수는 크게 예정신고 납부와 뭐가 있다? 한 20분 정도만 있으면 끝납니다. 좋죠. 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확정신고 납부는 매년 1월 1일서부터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소득세 뭘로 하죠? 과세 기간으로 하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때까지 무슨 납부해야 돼요?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되죠. 아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작년 12월 29일 날 팔았어. 그럼 언제까지 신고하죠? 올해 5월 30일까지 하면 되죠. 근데 올해 1월 2일 날 팔았어.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할 때 잔금 날짜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초일로 하는 게 연초나 월초로 하는 게 양도세 납부하는데 상당히 좀 유리하다. 뭐 유리한 것까지는 없고 좀 더 여유가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개하는 입장이라면 초일보다는 말이 하루에도 빨리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말보다는 초일이 조금 더 여유롭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올해 판 거를 내년 5월달까지 소득세를 남겨둬야 안 남겨둬요?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술 먹는 양이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체납률이 높아. 그래서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정신고납부 제도를 두는데 자, 부동산군 소득별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소득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 그 다음에 화생상품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설명하고 책을 먼저 볼게요. 책을 나중에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등일 때는요. 언제까지 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언제까지예요? 2월이네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6월 30일 양도해서 언제까지예요? 양도한 달 빼고 다음 달 말일까지. 6월달에 양도했으면 그냥 6월달 빼. 생각하지 말고 6월달 빼. 8월 30일. 7월 1일 양도했어요. 7월달 빼. 7월달 빼고 8, 9, 9월 말까지. 아셨죠?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페이지 187페이지 볼게요. 당해년도에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에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이게 확정신고고요. 자, 페이지 잠깐 어디로 가냐면 예정신고 납부 185페이지. 다음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아시죠? 자, 이러한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 줄. 이러한 별표. 이러한 신고는 양도 차익이 없거나 뭐가 발생해도 차손이 발생하는 때에도 뭐 한다? 적용한다. 적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신고는 해야 된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데 양도리 속한 달에부터 2개월 이내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다만서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 청산하는 경우는 허가에 속한 달에 말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게요. 다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이때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우셨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셨죠? 원래는 교과서적인 거래는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허가일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맞죠? 그럼 이때 양도 시기는 언제죠? 대금 청산일이죠. 그럼 예정신고 납부는? 예? 바보같이 8월 30일이죠.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입니다. 8월 31일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먼저 받으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때 여러분들 양도 시기 언제일까요? 예? 언제? 허가 받은 날? 그렇지. 무효죠. 무효야. 근데 이 무효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죠. 이게 허가를 안 받으면 계속 무효인데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는 시점은 소급하지. 이렇게 배우셨죠? 네. 선생님들 유동적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이게 확정 유효가 되고 그 효과는 소급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때 양도시기는 언제가 된다? 2월 10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먼저 받던 허가를 나중에 받던 권리 변동은 대금 청산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때 예정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예? 타임머신이 있어요? 무효인 상태에서 납부할 수는 없죠. 그리고 효과가 소급한다고 해서 과거로 달아가서 또 신고 납부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고 납부는 어쩔 수 없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유동적 무효고 소급효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것만 알면은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양도 시기가 2월 10일이니까 보유기간 따질 때도 이때까지 따지면 안 되고 이때까지 따져야 되는 거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아셨죠? 네. 그렇게. 자,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에 이거 제가 12월 달에 강의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배웠어. 응? 이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 바퀴를 돌리고 나니까 여기서 듣던 말 저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듣던 말 여기서도 나오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이루어지면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서게 돼요.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아셨죠? 콩나물 물 맞듯이 맞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서 있어. 이게 자라나 있다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굳이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커야지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라져 있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듣는 거를 좀 더 많이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실래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리 속한다는 말부터 상교리다.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 시에는 양도리 속한다는 말부터 여러분들 여기서는 허가일이 속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3월이 더 중요합니다. 3월. 부담부 증여 기억나세요? 네. 부담부 증여 어떻게 되지? 갑이 을에게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채무 3억이에요. 그러면 순수 증여분은 얼마죠? 2억이죠. 채무 감소분은 3억이죠. 2억에 대해서 뭐 내야 되고? 증여세는 누가 내는 거죠? 수중자, 을이 내죠. 입에서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내죠. 양도세 누가 내는 거예요? 갑이 내는 거, 증여자가 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증여세는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월 이내였거든요. 입에서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내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실무를 하다 보면 본인이 까먹어. 왜? 증여세가 3개월이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양도세를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증여세는 같이 신고해 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돼버리지? 무신고가 돼버려. 무신고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소한 것 때문에 납세자가 심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2개월로 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의 일 때만 이걸 몇 월로 한다? 3월로 한다는 거. 부담부 증여 일 때만.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부담부 증여일 때만 3월로 간 거예요. 다 2월이에요. 아셨죠? 자, 이에 비해서 주식일 때는요. 주식일 때는 양도일에 속하는 반기의 말부터 2월 이내입니다. 반기 이거 바뀌었어요. 오늘 옛날에 분기였거든요. 분기였는데 반기는 몇 개월간이죠? 6개월이죠. 이제 양도세는 반기별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언제 합니까? 예, 8월 31일이죠. 오케이? 그러면 7월 달에 양도한 건 익년, 다음 연도 2월 28일 또는 29일이 되겠지. 반기별로 하니까. 응?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말은 없지만 여러분들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없습니다. 아셨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납부제도가 없어요.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페이지 쭉 어디까지 가냐면 191페이지까지 가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약한 걸로 그냥 거기서 쭉 볼게요. 요약하는 걸로. 예정신고 납부 시 원칙은 확정신고 납부를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하면 그냥 끝나. 예정신고 납부하면 확정신고 납부할 거 없어.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올해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 신고를 안 했으면 확정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잘 보세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1차에 양도한 게 1,000만 원이었어요. 2차에 양도한 게 또 1,0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각각 예정신고 납부하면 어떻게 되죠? 60만 원. 맞죠? 60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소득세는 기간과세잖아요. 2차에 양도할 때는 소득을 얼마로 보고해야 돼요? 2,000을 보고해야 된다고요. 2,000에 대한 세금은 얼마예요? 1,200까지는 6% 적용하고 나머지 800에 대해서는 15% 적용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야 되면 192만 원이 나왔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2차 양도할 때는 60만 원을 신고하면 안 되고 192만 원에 신고하되 여기서 기납부한 세금이 60만 원 있으니까 60만 원 뺀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132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납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같은 과세 기간에 2회 이상 양도하고 뭐 하지 않았을 때 합산 신고를 안 했다면 무슨 신고해라? 확정 신고 납부를 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런 기억하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할 때 요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양도했을 때 추가 납부세액 얼마가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얼마로 신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만약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가산세 있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겠죠? 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일 때는 얼마? 20%. 과소 신고일 때는 10%. 부당할 때는 40%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결손시. 양도 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할 때 손실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뭐는 해달라? 신고는 꼭 해달라. 그거 자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 거주자일 땐 어디예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예요?
취득세나 등록매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그거 꼭 기억.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인지 주소지인지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부가세, 농특세 얼마예요?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내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소득세에는 더 이상 부가세가 없다. 지방소득세는 더 이상 부가세가 아니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기간 몇 개월? 2개월. 옆에다 한마디 쓰세요. 물납 절대 불가. 물납 절대 불가. 문제 물납 규정 없어졌어요. 양도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물납 절대 불가라고 쓰세요. 자, 이때 분납 방법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분납은 얼마 이상 초과해야 돼요?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수 있죠? 그러면 1차 때 분납할 게 있고 2차인데 2차 분납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요? 2개월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1,600을 분납하기 때 그럼 얼마 분납하면 돼요? 1,000만 원 납부하고 600만 원 분납해야 되겠죠? 이 600만 원을 설명할 때는 1,0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면 돼요. 맞죠? 그러면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어떻게 되죠? 만약 2,6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납하면 돼요? 아니 1,800, 1,800 이겠죠? 이 1,800은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분납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페이지 192페이지 들어갈게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데 여러분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가끔씩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그냥 거기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기억나세요?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매우 중요. 여러분들 모든 거주자는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 있는 거 아니죠?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 의무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되는 거고 중요하시고 여러분들 양도소득의 범위 똑같아. 양도소득의 범위 똑같은데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다만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일 때는 반드시 뭐 하도록 돼 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국외 부동산 임차권을 국내에 와서 등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지. 그럼 결국 뭐냐면 국외 부동산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 등기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보실래요? 그냥 이렇게만 요약하시면 돼요. 미등기 몇 프로였죠?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은 장탁해줬죠? 기본공제 해주죠? 국내 부동산을 팔았으면. 입에서 국외 부동산을 팔았으면 국외 미등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국외 부동산을 국내에 와서 등기할 수 없잖아요. 국외 부동산 무조건 6에서 40.
보유 기간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셨죠? 대신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장특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특을 적용하지 않고요. 기본 공제는 해줍니다. 당연히 해주죠. 사람한테 해주는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페이지 193페이지 별표. 페이지 193페이지 별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특안. 193페이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별표. 시험 문제 되게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들 외국에서도 납부하고 국내에서도 납부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과세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 공제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 공제해 주는데 공제 방법은 세액 공제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중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포인트는 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공제 둘 중에 뭐 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집중적인 포인트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선택하겠어요? 예? 에이, 아까 똑같잖아. 아까 기납부 증여세 필요경비 공제 받을래요? 환급 받을래요? 환급 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외국에서 납부했던 세액 공제 받을래요? 필요경비 공제 받을래요? 당연히 세액 공제 받아야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필요경비로 공제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 효과는 다 안 돌아오잖아. 100원 세액 공제로 보면 100원 다 공제되는데 필요경비 공제 받으면 거기에 세율만큼만 돌아오는 효과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굳이 뭐 선택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싶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양도 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 차익과 합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경비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뭐 하면 된다? 선택하면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진도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미 한번 했어서 넘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산세 안 했죠? 예? 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음 시간에는 우선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3, 4월 차례는 조세 총론은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조세 총론은 한 번 더 지나간 다음에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조세 총론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셔야 될 분들은 1월달, 2월달 강의를 제가 되게 자세하게 냈어요. 아셨죠? 그래서 1월달, 2월달 조세 총론 강의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이렇게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